예, 현 정권의 고용 정책 기조는 최대 고용주는 국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생색과 표는 지금의 정권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부담, 즉 이분들께 드리는 월급과 연금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웁니다. 책임은 이후 정권이 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급식 선생님들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분들의 파업과 같은 극심한 사회 갈등도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되고, 그 뒤에는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3당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대신 노조 편들기, 구조개혁 대신 추경에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 목소리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노동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고 파업할 때 대체 근로제 허용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를 반영하는 노동자유계약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노동시장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두 분 모두 동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합 의석수 140석의 두 원내대표의 말씀은 국제기구의 정책 권고와 일치합니다. 문 정권 출범 이후에 IMF에서 2차례, OECD에서 5차례 총 7번의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는 7번 보고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권고도 3차례나 조언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되 반드시 구조개혁을 동반하라는 권고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6주 전에 5월 말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이다. 주 52시간 도입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서 재정 확대만 쏙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했고, 여당 원내대표조차 노동개혁 대신 노조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멀리하고 답만 나는 세금 쓰는 데만 몰두하는 정책 편식 정권의 역주행 결과는 참담합니다. 문 정권 출범 직전과 지난 2년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36개 회원국 중에 33개 나라의 실업률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칠레, 터키와 함께 실업률 악화 3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고용률의 경우에도 세금 일자리 덕분에 일부 개선은 되었지만은 개선 속도는 OECD 최하위입니다. 우리는 0.5%포인트 상승했지만은 OECD 평균은 1.4%로 3배 빠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가 5배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주행의 성적표는 금년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4%, 36개 회원국 가운데 통계를 발표한 32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정권 경제에서 이념을 버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매듭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드셨습니다. 외교도 그렇고 한일관계, 한미동맹 모두 매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으셨습니다. 푸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대전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 행복, 자유한국당이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